일랑이라고 들어봤나? 살아남기 위해선 짐승이 돼야만 하는 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존이 곧 정의라 여기며 냉혹한 포식자가 되기 위해 스스로 얼굴을 지어간 이들. 더 많은 피를 묻힌 자가 권력의 주인이 되는 야만의 시대. 여자와 함께입니까? 그렇다. 죽음이 기다리는 인간의 길과 삶으로 보답받을 짐승의 길. 제 일입니다. 제가 처리합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 선 남자. 우린 늑대의 탈을 쓴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늑대야. 세상은 그를 인랑이라 부릅니다. 강동원, 정우성, 한효주의 쓰리샷을 볼 수 있는 이 영화. 장르가 혹시 SF 비주얼? 그렇다면 제목인 인랑은 무슨 뜻인가요? 사람 인의 일이랑, 즉 늑대인간 인랑은 잔혹한 인간병기로 길러졌지만 인간성을 버리지 못한 주인공을 말하는데요. 남북 통일 직전 상황을 배경으로 반통일 시위대 섹트와 경찰 특기대 그리고 국가정보기관 공안부의 암투에 휘말린 인랑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죠. 이번 영화가 강동원의 늑대 복귀작이 되겠네요. 강동원 씨의 꽃미남 늑대 시절 절대 잊을 수 없죠. 이번엔 180도 다른 섹시한 늑대를 볼 수 있다고요. 자, 그럼 강동원표 늑대의 유혹에 또 한 번 빠져보실까요? 2029년 격변의 시대. 광화문엔 전운이 짙게 감돌고 있었는데 불법 시위, 폭력 시위는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정부, 이에 거세게 반대하며 첨예한 대립을 이루는 그들은 무장 게릴라 군들로 구성된 반정부 테러 단체 섹트입니다. 그들에 맞서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된 테러 진압 경찰 특기대. 고도의 훈련으로 무장한 특기대는 섹트를 거의 전멸 상태로 만들었죠. 여기가 놈들의 마지막 남은 거점이다. 샅샅이 뒤지고 끝까지 쫓는다. 오늘은 임준경이 척구로 선다.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인다. 네. 같은 시각 궁지에 몰린 이들은 생존을 위한 최후의 전투를 준비 중인데 삼가 쪽 사람들한테 전해줘. 조심해. 서둘러! 조여오는 포위망을 피해 임무를 서두르는 폭탄 운반책 17소녀. 마침내 마지막 한 명까지 색출하려는 특기대와 이에 맞서려는 섹트의 전쟁이 예고되는 가운데 잠깐! 마치 피에 굶주린 이리떼가 사냥감을 쫓듯 무자비한 공격을 퍼붓자 섹트의 마지막 기지는 순식간에 초토화되고 폭탄 운반책 소녀 역시 덜미를 잡히고 말죠. 막다른 길에 내몰린 소녀는 도망하라. 뭐하는 거야? 빨리 쏴! 그만둬. 끝내 폭탄에 뇌관이 당겨지고 특기대 에이스인 임준경에게 그날의 사건은 큰 트라우마를 안겼는데요. 결국 그 사건은 특기대를 존폐 위기에 빠뜨리고 사고로 폭발된 특기대 해체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섹트 놈들, 연구학년 애들 데려다가 폭탄 운반시키는 거 어제 오늘 일이야? 왜 특기대를 걸고 넘어가냐고? 임중현 그 친구는 어때? 다행히 큰 외상은 없습니다. 5년 전에 정신과 치료받은 전적이 있던데 그냥 개인 문제로 몰고 가는 게 낫지 않나? 특기대와 역사를 같이 한 녀석입니다. 대원들의 사기 문제도 걸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라이벌 관계인 공안부에게 그야말로 턱 밑까지 치고 들어올 명분을 쥐어준 꼴. 그들은 특기대를 누르고 권력 장악을 노려왔는데 여기서 진짜 뼈가 부서지도록 쏘고 달리고 뒹굴고 했었는데 그게 싫어서 여기서 나간 거잖아. 뭐하러 온 거야? 나 그 현장에 갔었어. 이게 갈라진 벽등 그 밑에 떨어져 있더라. 네가 유족한테 갖다 줘. 걔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너야. 과거 특기대 동기에게 건네받은 건 소녀의 유품. 가족에게 돌려주고 나면 혹시 이 죄책감을 떨칠 수 있지 않을까. 여보세요? 이은희 씨죠. 누구세요? 동생분의 유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소녀의 유일한 혈육이라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임준경은 처음으로 조직의 규칙을 어기고 일탈을 감행합니다.
제가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서로 입장이 달랐을 뿐이잖아요. 그쪽 잘못은 아니죠. 게다가 총도 쏘지 않았잖아요.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은 채 상황을 체념한 듯한 그녀. 그런 윤희에게서 묘한 동질감을 느끼는데요. 저기가 우리 책방 있는 곳인데 가보실래요? 맛있는 국수집 아는데. 처음 본 그녀와 함께 나눈 여느 젊은이들의 일상. 어쩌면 특기대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런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그의 일탈을 심상치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으니 훈련소장 장진태였습니다. 얼마 후 특기대 훈련날, 그의 나약함을 꿰뚫은 듯 날카로운 경고를 던지는데, 정신 안 차릴 거야? 멍청. 그를 뒤흔든 건 단지 죄의식뿐이었을까요? 영화 일랑은 동명의 일본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한 작품인데요. どんなに痛めつけられても獣として生きることに安らぎを感じる者。 원작에서 2차 세계대전 후 일본 사회에 만연한 갈등을 그렸다면 민족적인 어떤 행정권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낀 그 남북 지도자가 폭리 준비 5개년을 발표를 하죠. 영화는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국적 현실을 반영, 통일 직전의 혼란기를 그려 관객의 공감을 이끌고, 특히 이제 SF, 그러니까 없는 세계를 재창조하는 것들, 가장 무모한 것 중에 한 부분이 미로 같은 지하 수로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어요. 주요 공간인 지하수로 세트는 1000평 규모의 스케일로 시선을 압도합니다. 구조 자체가 되게 클래식하니까 아치형의 미래지만 현재랑도 다 있고 과거도 표현이 되고. 사실적인 디자인으로 SF와 현실의 간극을 메우며 몰입을 높이는데요. 또한 일랑의 상징인 특기대의 강화복은 원작의 강렬함을 고스란히 옮겨 영화와 원작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죠. Director Kim chose the final design, keeping the old anime fans and getting new ones. 헐리우드의 수트 제작자 에디 양이 이국적인 디테일을 살리고, 걷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옷 자체만도 한 30kg 정도 나가고. 행군할 때도 이렇게 무거웠나? 배우 광동원만의 스타일리시한 매력을 더해 독보적인 비주얼을 완성합니다. 며칠 후 급히 어딘가로 향하는 윤희를 바짝 뒤쫓는 알 수 없는 무리들. 한편 테러용 폭탄은 전망대에서 발견된 걸로 한다. 임준경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엘리베이터뿐이야. 작전 시작되면 엘리베이터 봉쇄한 뒤 대테러 방향으로 올라갈 거고, 밑에서는 우리가 막고 있으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야, 움직여. 공안부는 임준경을 타깃으로 무언가 일을 꾸미고 있었는데요. 대체 두 사람을 쫓는 이유는 무엇일까? 임준경이 전시관으로 들어옵니다. 주변을 감도는 수상한 낌새. 그곳에 있는 요원들이 일제히 그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데, 현장에서 익힌 동물적인 감각으로 분위기를 간파한 임준경은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하고 서둘러 윤희와 함께 이곳을 빠져나갔는데, 야, 어디로 간 거야? 상황 보고해! 지상 주차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임준경 발견. 가보자. 공안부 요원들이 사력을 다해 임준경을 막아보려 하지만 고도의 특수훈련으로 다져진 그를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죠. 결국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데, 야, 임준경. 왜 이 난리를 치는 거야? 현재 내가 어떤 상태야? 소녀 폭파 사건 때문에 청와대 특기대 사이에 너 하나 묻고 가기로 합의했다는 말이 있어. 특기대가 날 버린 거야? 내 말 듣고 진술서에 서명만 하면 특기대 바로 해체할 거야. 너 그래야 살아남아, 중요. 누구도 믿을 수 없고 한치 앞에 생사도 알 수 없는 혼란의 시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들 모두가 일랑입니다.